전등산은 광화도 섬에 있지만 유서 깊은 절입니다. 정말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 아도 화상이 세웠다고 하는데 순도 아도는 중국에서 초기에 불교를 전파한 성녀입니다. 그 뒤에 전등산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서양 세력들 머무르 겪은 역사적인 장소 외에도 문화재가 많은 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등사를 찾는 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웅전 첨화 내기퉁에 새겨진 나부상이더군요. 다른 절에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이니 당연히 눈길이 가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흘러나온 설라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꾸민 얘기죠. 제 채널 전략이 아래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했지만 사실 이 상은 나부상이 아니라 나찰상입니다. 절을 수호하는 팔부 중 한 신이죠. 정말 전등산은 섬이 있는 사찰치고는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고 볼 것이 많은 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찰 한켠에 있어 탐방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철종, 즉 쇠로 만든 큰 종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종각 안에 있는데 상당히 큰 종입니다. 제가 이상한 종이라고 한 것은 괴상하게 생겨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종에서 볼 수 없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종을 만든 재질도 동종이 아니고 철종인 것도 그렇습니다. 전등사에 자주 가본 분이야 저보다도 더 내력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자주 보았던 종과도 비교해보고 그 특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종의 모양이 달라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시대에 만드는 종도 조금씩은 특색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대별로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신라종인 상원사종과 비교해 봅시다. 종을 그는 고리부터 다릅니다. 종의 외형은 물론 신라종은 유곽과 요두가 있고 아랫부분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에는 고려시대 종과 비교해 봅시다. 고려시대 종의 특징을 갖춘 것이라면 우선 내소사 동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판이하게 다릅니다. 고려종은 신라종과 같이 유곽, 유두가 있지만 몸통에 새겨진 그림이 보살상이나 불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전기에 만든 봉선사 동종과 비교해 봅시다. 이때까지 신라종이나 고려종과는 판이하게 달랐지만 이 봉선사 조선종과는 그래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종을 거는 고리부터 닮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단 부분은 다른 모양입니다만 종의 어깨부터 가로로 들어온 띠 모양이 많이 닮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새겨진 문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등사종은 가로세로 띠가 있고 그 안에 명문이 쓰여져 있지만 봉선사종은 유곽과 유두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이 입상열애상을 새겼습니다. 띠는 가로로만 있어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전등사종에 새겨진 팔리에는 조선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점입니다. 탑은 언제 만드는지를 모르는 탑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종은 대부분 만든 시기, 만든 목적, 심지어 만드니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문양을 새길 때 함께 넣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적힌 기록을 보면 송나라 시대 하남성, 백암산, 숙명사의 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 종이다 보니 우리에게 낯설었던 것입니다. 중국 화남성에서 만든 종이 어째 강화도 전등성까지 왔는가 의아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종은 해방 후 일본군이 있던 부평 병기창에서 발견된 것인데 왜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고 다만 중국 전쟁 침탈 때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강제로 가져와서 병기창에 두었는데 일본군이 물러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강화도 전등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종도 그 규모도 크고 또 동이나 철로 만들었으니 전쟁 때 급하면 무기로도 만들 수 있기에 우리 임진왜란 때에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 것이든 중국 것이든 전쟁 통에 아까운 문화재가 사라집니다. 이 종은 당시 중국 종의 형태를 갖춘 표본이라
중국종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에서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세 개의 사진을 함께 놓고 비교해 보니 조선시대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종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다는 고리에서부터 종우 어깨에 두른 설이나 어깨에 놓인 문양, 거기에 새겨진 팔개, 다만 닮지 않는 것은 하대 부분의 굴곡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철종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을 그는 고리 부분입니다. 2마리 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신라종은 1마리였는데 조선종으로 갈수록 쌍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종의 어깨를 보면 궤를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 조선종도 궤를 넣은 종이 많습니다. 다음은 명문이 보이네요. 아마 축원문이나 종을 만든 경유에 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양과 문양 사이에는 직선으로 구역을 지어 놓았습니다. 중단 부분도 모두 직선 방향의 구역을 나눈 후에 명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종과 다른 점은 연하문, 국하문 또는 보살상, 불상 등의 그림은 보이지 않아 무척 경직되고 딱딱해 보입니다. 종 상단부터 하단까지 가로 세로 굵고 가는 직선들만 이루어져 매우 경직돼 보입니다. 곡선이라고는 하단의 물결 부분의 하대뿐입니다. 하단의 하대 모양은 성덕대왕 신종우 하대와 닮긴 하였으나 미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굴곡이 진 하대 사이에 당자로 보이는 꽃 문양이 보이긴 하나 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긴 동과 철의 재료에 따라서 새겨진 문양의 섬세함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꽃 문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우리 범종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우수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장중함은 느껴지지만 우리 종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물론 이 전등사 중국종이 모든 중국종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우리 에밀리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 얼마나 우수한 문화재인 걸 새삼 느껴집니다. 성덕대왕 신종만 우수한 것이 아닙니다. 상원사종도 이 사진처럼 뛰어난 예술품입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깨어진 신라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종이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로 접어들면 섬세한 그림이나 문양은 사라진다는 점은 아쉽습니다.